살다 보면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주 보지 않아도 연락이 뜸해도 이상하게 마음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어떤 관계는 흐려지고 어떤 관계는 남을까요? 남는 관계의 시작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많은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는 기대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말해주길 바라고 내 마음을 먼저 알아주길 바랍니다. 그 기대가 쌓이면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은 거리로 이어집니다. 오래가는 관계는 조금 다릅니다. 상대가 나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입니다. 생각이 달라도 표현이 서툴러도 그 사람 전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에 관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조급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고 잠시 멀어져도 쉽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기본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남는 관계는 서로를 붙잡고 있어서가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어집니다. 관계가 오래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큰 사건이 아닙니다. 사소한 감정의 반복입니다. 나만 더 애쓰는 것 같다는 생각, 나만 더 서운한 것 같다는 느낌이 조금씩 쌓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지내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계산이 시작됩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이 정도일까? 이 질문이 잦아질수록 관계는 편안함을 잃습니다. 함께 있어도 어딘가 억울하고 말은 웃고 있지만 속은 닫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남는 관계는 이 계산이 단순합니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마음보다 관계를 지키려는 마음이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한 발 물러서고 때로는 그냥 넘어갑니다. 이기고 지는 문제로 만들지 않습니다. 또 다른 차이는 해석입니다. 연락이 늦으면 관심이 식었다고 단정하기보다 바빴을 거라 생각합니다. 표정이 굳어 있으면 나 때문이라 여기기보다 그 사람의 하루를 떠올립니다. 이 작은 해석의 차이가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남는 관계는 완벽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조금 좋게 보려는 태도가 반복되기 때문에 이어집니다. 큰 신뢰는 이런 사소한 선택에서 만들어집니다. 결국 관계는 감정보다 태도에 가깝습니다. 서로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태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태도, 그 태도가 쌓여 세월을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합니다. 생각도 달라지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달라집니다. 많은 관계가 이 변화 앞에서 멈춥니다. 예전의 모습을 기준으로 지금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말해줬는데, 전에는 나를 더 챙겼는데, 이런 비교가 시작되면 현재의 모습은 늘 부족해 보입니다. 관계는 점점 과거와 경쟁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래 남는 관계는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예전과 다르다는 사실을 문제로 삼지 않습니다. 대신 묻습니다. 요즘은 무엇이 힘든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과거를 붙잡기보다 지금의 사람을 다시 만납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거리입니다. 가까울수록 더 많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오래가는 관계는 모르는 부분을 남겨둡니다. 굳이 다 캐묻지 않고 설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 여백이 숨 쉴 공간이 됩니다. 사람은 숨이 막히는 관계에서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두어지는 관계에서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 편안함이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세월이 지나도 남는 관계는 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변해도 괜찮기 때문에 이어집니다.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다툼이 아니라 단정입니다. 말 한마디가 서운했다고 해서 그 사람 전체를 그런 사람으로 묶어버리는 순간 마음의 문은 빠르게 닫힙니다. 우리는 종종 한 장면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날의 표정, 그날의 말투, 그날의 선택을 근거로 그 사람의 마음을 결론 내려버립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루의 모습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예민한 날이 있고 여유가 없는 날이 있습니다. 남는 관계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상해도 바로 관계의 의미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락이 뜸해졌을 때,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 많은 사람은 먼저 거리를 두며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상처받기 전에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오래가는 관계는 조금 다르게 반응합니다. 조용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요즘 무슨 일이 있는지. 여기에는 중요한 심리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상대를 적으로 돌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을 공격하기보다 상황을 먼저 봅니다.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큰 간격을 만듭니다. 또 하나는 감정을 바로 쏟아내지 않는 힘입니다. 순간의 기분은 강하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때의 말 한마디가 관계를 오래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잠시 멈춥니다. 감정이 가라앉을 시간을 줍니다. 이 기다림이 관계를 지킵니다. 세월이 지나도 남는 관계는 상처가 없어서가 아니라 상처를 다루는 방식이 부드럽기 때문에 이어집니다.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마음을 살피고 이기기보다 이해하려 합니다. 결국 오래 남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실수해도 돌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안전함이 관계를 붙들어 둡니다. 우리는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솔직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서운함도 바로 표현하고 숨김없이 이야기해야 진짜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솔직함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솔직함이 관계를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말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해받기 위한 말인지, 이기기 위한 말인지, 같은 사실이라도 어떤 마음에서 꺼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닿습니다. 오래 남는 관계는 말의 양보다 말의 온도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 서운함이 생겼을 때 당신은 왜 항상 그렇냐고 말하는 대신 나는 그 순간 조금 서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상대를 규정하고 후자는 자신의 감정을 설명합니다. 작은 차이지만 관계에는 큰 영향을 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구조는 자존감입니다. 스스로가 불안하면 상대의 반응에 쉽게 흔들립니다. 답장이 짧으면 마음이 멀어진 것 같고 표정이 어두우면 나 때문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불안은 상대를 더 붙잡게 만들고 더 확인하게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관계는 점점 숨이 막히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는 사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상대의 하루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여유가 관계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세월이 지나도 남는 관계는 서로를 소유하려 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상대의 감정과 시간을 전부 차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삶이 따로 흘러가면서도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만납니다. 관계는 붙잡는 힘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놓아줄 수 있는 여유에서 오래갑니다.
당신이 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래도 함께 있고 싶다고 말하는 마음. 그 선택이 반복될 때 관계는 깊어집니다. 결국 오래 남는 사람은 늘 곁에 있으려고 애쓴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돌아올 자리를 조용히 지켜준 사람입니다. 그 자리는 화려하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관계는 결국 안전감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 앞에서 나는 얼마나 편안한가. 굳이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되고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되는가. 이 질문에 마음이 조용해진다면 그 관계는 이미 깊은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관계가 설렘으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합니다. 말도 고르고 행동도 조심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감추고 있던 모습이 드러납니다. 피곤한 날의 표정, 예민한 말투, 서툰 선택들. 이때 관계의 방향이 갈립니다. 남지 못하는 관계는 여기서 실망합니다. 왜 저런 모습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처음과 다르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이 식습니다. 그러나 오래가는 관계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 모습까지 그 사람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완벽한 사람을 기대하기보다 현실의 사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관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전한 관계에서는 침묵도 편안합니다. 할 말이 없다고 어색하지 않고 굳이 분위기를 채우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또한 안전한 관계에서는 실수해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말을 잘못해도 잠시 멀어져도 완전히 끊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크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신뢰가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약속을 지킨 경험, 힘들 때 외면하지 않았던 기억들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세월이 지나도 남는 관계는 서로를 긴장시키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쉬게 하는 관계입니다. 사람은 결국 마음이 쉬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자극보다 안정, 설렘보다 안도감이 오래갑니다. 관계는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왜 나를 먼저 생각해주지 않는지, 왜 내 기분을 바로 알아채지 못하는지 묻게 됩니다. 사랑이나 우정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점점 상대의 역할을 정해버립니다. 좋은 친구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가까운 사이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지. 이 말 속에는 보이지 않는 기준이 숨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실망이 생깁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도 남는 관계는 역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항상 나를 이해해 주어야 한다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흔들릴 수 있고 지칠 수 있으며 여유가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관계가 오래 유지되려면 서로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려는 부담이 줄어야 합니다. 늘 따뜻할 수 없고 늘 여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나의 부족함을 견뎌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 역시 그 사람의 부족함을 견뎌주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구조는 비교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관계와 비교하는 순간 현재의 관계는 초라해 보이기 쉽습니다. 누구는 더 자주 만나고 누구는 더 다정해 보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래 남는 관계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이의 리듬을 지켜갑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괜찮고 말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만의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관계는 기준을 낮춰서 오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오래 갑니다. 기대보다 이해가 조금 더 클 때, 요구보다 배려가 조금 더 클 때, 관계는 세월을 견딜 힘을 얻습니다. 관계가 멀어질 때 우리는 흔히 큰 사건을 떠올립니다. 심한 말다툼이나 배신 같은 장면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작은 균열이 반복되면서 서서히 멀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대화가 줄어들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줄어들고 서로의 하루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옅어집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이해는 하지만 그 이해가 길어질수록 마음의 연결은 약해집니다. 세월이 지나도 남는 관계는 이 지점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거창한 이벤트를 만들지 않아도 조용히 안부를 묻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요즘은 무엇이 바쁜지, 이 짧은 질문이 끊어질 듯한 시를 다시 이어줍니다.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한 번의 깊은 대화보다 여러 번의 짧은 안부가 더 오래 남습니다. 큰 감동보다 작은 관심이 더 큰 힘을 가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억의 방식입니다. 남지 못하는 관계는 서운했던 장면을 오래 붙잡습니다. 그 장면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은 다시 굳어집니다. 하지만 오래가는 관계는 좋았던 순간을 더 자주 떠올립니다. 힘들 때 건넸던 한마디, 묵묵히 곁에 있어주던 시간. 그 기억이 현재의 불편함을 덮어줍니다. 어떤 장면을 중심에 두느냐에 따라 관계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상처를 중심에 두면 멀어지고 고마움을 중심에 두면 가까워집니다. 세월이 지나도 남는 관계는 끊어지지 않기 위해 애쓴 흔적이 있는 관계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완전히 놓아버리지 않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인,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을 관계 안에서 찾습니다. 이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관계를 흔드는 가장 예민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상대의 반응에 예민해집니다. 표정이 무심해 보이면 서운해지고 칭찬이 부족하면 섭섭해집니다. 상대의 작은 태도가 곧 나의 가치처럼 느껴집니다. 이때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상대는 나의 자존감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나는 끊임없이 확인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구조가 반복되면 둘 다 지칩니다. 세월이 지나도 남는 관계는 여기에서 조금 다릅니다. 상대에게 모든 인정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말 한마디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안정감은 관계에 여유를 줍니다. 굳이 매번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이 식었다고 단정하지 않고 조금 무심해 보여도 전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하루와 나의 가치를 분리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솔직함의 깊이입니다. 남는 관계는 겉도는 대화만 하지 않습니다. 기분 좋은 이야기만 나누지 않습니다. 힘들었던 순간, 부끄러웠던 선택, 후회되는 장면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약점을 알게 되면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이용하거나 지켜주거나, 오래 남는 관계는 지켜주는 쪽을 택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더 깊이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내가 무너진 모습을 보여도 이 관계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관계는 완벽함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힘 위에 세워집니다. 나도 부족하고 당신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서로를 덜 공격하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도 남는 관계는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어두운 부분까지도 견뎌주는 관계입니다. 그 견딤이 쌓이면 관계는 단단해집니다. 관계를 오래 붙들고 있는 힘은 결국 특별함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처음의 설렘은 언젠가 잦아들고 자주 만나던 시절도 지나갑니다. 각자의 삶이 바빠지고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물리적인 거리도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관계는 무엇이 다를까요? 남는 관계는 서로의 삶을 전부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여깁니다. 예전처럼 모든 이야기를 공유하지 않아도, 매 순간을 함께하지 않아도 이 관계의 의미가 사라졌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형태는 변해도 본질은 유지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전만 못하다는 말로 관계를 정리합니다. 하지만 예전과 같은 상태로 머무는 관계는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관계도 함께 변합니다. 문제는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변화를 실패로 해석하는 태도입니다. 오래 남는 관계는 변화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입니다. 한때는 매일 보던 사이였다면 지금은 가끔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간격을 관계의 약화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의 자리에서 이어가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기억의 축적입니다. 함께 웃었던 시간, 힘들 때 곁에 있어 주었던 순간, 말없이 이해해 주던 표정 같은 장면들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 기억들은 관계의 기반이 됩니다. 잠시 서운한 일이 생겨도 그 기반이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는 관계는 포기의 기준이 높습니다. 조금 서운하다고, 잠시 멀어졌다고 바로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완전히 끝내야 할 이유가 생기기 전까지는 관계를 함부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이 태도는 무조건 참는다는 뜻이 아니라 관계를 쉽게 소비하지 않는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결국 세월이 지나도 남는 관계는 서로의 삶을 완성해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겠다는 태도 위에 세워집니다. 늘 가까이 있지 않아도 괜찮고 늘 뜨겁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시간이 흘러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사람, 그 자리에 여전히 있을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 이미 당신은 오래갈 관계 하나를 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지나쳐 왔지만 끝내 마음에 남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도 당신을 바꾸려 하지 않았던 사람, 당신의 속도를 재촉하지 않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이 마음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도 붙잡기보다 존중하는 관계를, 설명하기보다 이해하는 관계를 조용히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곁에 남아있는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